네, 앵커 초대석입니다. 지금은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누구나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1인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에서 많은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TV 즐겨보시는 분들,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BJ 대도서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와, 저는 사실 아프리카 TV 좀 보거든요. 네. 김이부님 방송 제가 좀 보고요. 네네네.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실 많이 봅니다. 네, 그렇죠. 게임을 제가 좋아했으면 아마 뵀을 거예요, 대도서관님. 제가 게임 네. BJ면서 또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주로 게임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게임 좋아하셨으면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연말에 아프리카 TV 시상식에서 네. 그 춤추시는 것도 잘 봤어요. 아, 네, 너무 여장하고 멋지셨어요. 싶어가지고. 네. 일단 아프리카 TV 연말 시상식 대상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는 이제 회사원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8년생 37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개인적으로는 학력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좋은 회사를 좀 잘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저 자신을 개인 브랜딩을 강화시키려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나왔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 자신의 브랜딩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저랑도 너무 잘 맞고 저 직업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신 지 본격적으로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아마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콘텐츠 생산하시는지 또 그것 말고도 다른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활동 하시나요? 저는 원래는 이제 지금 게임 방송, 그러니까 예전처럼 프로게이머들처럼 게임을 잘하는 방송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을 재밌게 하는 방송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로 많이 유명해졌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이번에 킹스맨이라는 영화 같이 약간 뭐 액션 같은 거 해서 하는 그런 네. 콘텐츠들도 영상 콘텐츠들도 만들고요. 또 혹은 뭐 지마켓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뭐 쇼핑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을 코디해주는 코디쇼라든지 그런 재밌는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따로 두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킹스맨 제가 뵌 것 같아요. 아, 네. 영화도 재밌게 봤고. 아, 영화도 재밌죠. 예. 네.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대도서관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보실까? 사실 네. 아프리카라는 그 매체에서 과연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뭘까? 아마 개인 브랜딩에 워낙 관심이 많으셨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심리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그 시간대가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핵심 시간대는 9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메인 공중파나 뭐 케이블에서도 가장 프라임 타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공중파나 뭐 케이블을 보지 않고선 아프리카 TV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공중파랑 케이블에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준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의 취미와 관심사가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 방송을 했었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게임들을 즐겁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보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재밌게 얘기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웃기 위해서 네, 보게 웃기 위해서도 되는 보는 거고. 경우가 네.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지다 보니까 게임을 할 시간이 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예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땐 게임을 좋아했는데 회사에서 지금은 게임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네. 그렇고 학생들도 그래요. 네. 워낙 이제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학원 등도 통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으로도 충족시키려는 그런 니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같은 방송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치 예전에 오락실에서 네. 게임하는 사람 뒤에서 보고 있는. 맞아요. 네. 그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장면들을 이제 뒤에서 재밌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뒤에서 또 보는 것만으로 형아들 재밌게 잘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서 네. 또 오빠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는 또 여동생 모습들도 연상이 되고요. 그런 모습들도 네. 충분히 연상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사실은. 소통이요. 네,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저 같은 이제 BJ와 같이 소통도 하고 자기의 의견에 채팅하는 따라서 거. 네. 이 BJ의 게임 진행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들도 분명히 있죠. 네. 네. 대도서관님 정말 많은 게임들을 접하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세요? 저는 뭐
제일 유명한 GTA 같은 되게 유명한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게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 FPS 게임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디 게임들이라고 뭐 흔히들 알만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뭐 RPG 게임 만들기라는 그런 어떤 툴로 만들어진 인디 게임들이에요. 개인 제작자들이 만든 게임들. 그런 게임들도 정말 재밌는 명작들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런 게임 부분들도 유저들도 굉장히 그 게임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게임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어요. 한지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게임 제작자분들, 개인 제작자분들이 좀 약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아직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즘 제일 재밌게 즐겼던 게임은 이제 다잉라이트라든지 혹은 뭐 디스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고 매력적으로 즐겼습니다. 네. 네. 대도서관님 과연 돈을 얼마나 버실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연봉이나 혹시 월급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봉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월 약 이제 유튜브 수익으로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만요? 네. 아프리카 TV는 따로고요? 네, 아프리카 네. TV는 이제 따로고요. 네, 아프리카 TV는 사실은 저 같은 게임 방송들은 그렇게 뭐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을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수익은 그 정도 많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그 광고 활동들 혹은 또 강연 활동들, 그다음에 뭐 TV 출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도 뭐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게임주가 아주 강세입니다. 네. 지난해 특히 강세였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워낙 또 우리 게임들 좋아하고 또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네. PC로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현질이라는 일명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캐시템. 네, 캐시 아이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게임사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는 게임들도 나오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어떤 게임이 돈을 많이 쓰게 될까? 이런 특성도 혹시 파악하실 수 있나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퀄리티 면으로 보면요. 네. 게임 퀄리티 면으로 보면 PC 게임들이 훨씬 뛰어나요. 그죠? 모바일 게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양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 사양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버는 돈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들이 훨씬 많이 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결제 편의성이 제일 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모바일에서는 바로 버튼만 누르면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PC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 모바일 게임들에 대해서 더 좋은 장비라든지 더 좋은 캐릭터를 얻고 싶은 수집욕 그런 것들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능이군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 내에서 굉장히 경쟁 심리를 유도해요. 네. 근데 좀 더 캐시 아이템을 좀 더 쓴 쪽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제 캐시템들을 더 지르게 되면서 그 수익들도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게임 자체를 또 더 지속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아이템들도 필요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캐시템을 즐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정말 그냥 돈을 쓰게 만들었어요, 많이.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썼더라도 네. 이 썼던 아이템들이 나중에는 필요 없는 아이템이 아니라 예. 나중에도 쓸모가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만 준다면 훨씬 더 명작 게임이 되고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요즘 모바일 게임들, 특히 국내 시장의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 보면 좀 안타까운 게요. 네네. 내가 돈을 썼대, 이 아이템들이 조금만 지나면 전혀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고 배신감을 네.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게임 자체가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부분들 게임 회사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좋은 게임들은요, 좋은 모바일 게임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만 캐시템을 지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제가 레벨업을 위해서 뭐 사냥을 오래 해야 된다면 굳이 그러지 말고 너 시간 없으니까 돈을 내고 그냥 레벨업을 빨리 해버리고 게임 컨텐츠들, 다양한 컨텐츠를 즐겨라 라는 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좋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 게임 산업이 네.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중독이다, 네. 뭐
4대 중독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게임을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BJ 대도서관님이 보시기에 게임 산업,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게임 매니아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게임 뭐 그런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네. 국내의 게임 인력들의 그 인력이라고 해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의 게임 종사자분들의 실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정말로. 네.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적인데요. 이제 그것들을 정책이 좀 약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B급 문화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고요. 게임에 대해서 뭔가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게임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잘 알아주지 않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조금만 보조를 해주고 대중들의 인식을 좀만 변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국내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뭐 전 세계에도 어디 수출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게임들을 많이 뿜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외국에.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그 스팀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샵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뭐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게임샵에 가서 게임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게임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이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인디 게임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임,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스팀이라는 사이트에 등록하면 누군가가 내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내고선 제 게임을 받겠죠. 받아서 구매를 하겠죠. 그 구매 금액을 통해서 저는 좀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회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스팀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이 스팀 같은 플랫폼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면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인디게임 제작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게임 관련한 창의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럼요. 네. 세계에서도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게임 사랑은 알아주고요. 거의 뭐 괴물이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인들이 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친 거야. 라는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렇죠. 인식이 있죠. 네. 그만큼 그 1인 체제 시대 어떤 그 네.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1인 제작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것에서 창조될 수 있는 그 부가가치, 네. 잠재력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뒷받침이 돼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GDP 성장률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도서관님 말씀 네. 여기 나와주셔서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밤에 네. 방송하는데 아침부터 불려 좀 나오니까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네, 되시죠? 시작이 좀 안 되네요. 사실은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네, 원래 방송 시간이 저는 항상 9시부터 새벽 한 2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세대가 노년이 된다면 정말 그때는 장기도 두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잠재성은 굉장히 크고요. 네, 많은 분들이 게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앵커 초대석 BJ 대도서관님 모셨습니다.